엘라바마주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들 19살 미만의 트랜스젠더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금지한다. 치료를 해줬을 경우에는 C급 중범죄로 규정하겠다. 이런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정식으로 입법이 됐습니다. C급 중범죄자가 되면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미성년자들한테 이 그 호르몬 치료를 해준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청소년기를 사춘기를 덜 겪게 만드는 그런 이제 사춘기 완화제 이런 것들을 처방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성전환 수술 같은 것도 금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LGBTQ 옹호 단체들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당장 그 자녀들 중에서 청소년 자녀 중에 트랜스젠더 자녀를 두고 있는 두 가정이 일단은 나섰고요. 그리고 또 이 트랜스젠더들한테 시술을 하고 있는 의사들 2명이 또 나서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여러 좌익단체들이 앞장서서 이 소송을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됐고 두 가지의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둘 다 지금 원고 측에서 소송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이번 소송은 쉐이 샬럿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84 법안. 이 이제 샬럿 주 상원, 알라바마 주의 주 상원의원인데 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184 법안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멜로디 이건, 이건 이제 멜로디 이건이라는 변호사는 이분이고요. 그 멜로디 이건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SB 184는 4월 7일 엘레바마 주 의회를 신속하게 통과하고 아이비 주지사에 의해서 엘레바마 주의 주지사 KIB죠. 4월 8일 즉시 서명을 받아서 입법됐다. 그러니까 의회 통과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서명해서 입법 통과했다. 우리는 아이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 당일에 두 가족과 2명의 의사를 대변해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비 주지사가 서명하자마자 바로 소송 제기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와가지고 소송 접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이제 본인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소송을 제기한 후에 우리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를 위기에 처한 환자들과 자녀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추천 의료 서비스를 추구한 것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모들을 포함한 수많은 엘라바마 가족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법 때문에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가족들, 부모들, 그리고 또 의사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기한 소송을 2단계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시 준비해가지고 다시 소송을 걸어야 되겠다. 좀 더 내용을 좀 수정해서 바꿔서 소송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변호사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들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시술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던 사람들이 다 그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는 했으나 하지만 다시 소송을 걸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SB 184 법안은 원래 입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정식 시행이 되는 것은 5월 8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5월 8일 전까지는 뭐 가족들이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가족들이 문제가 될 일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5월 8일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샬럿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이 법안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수술, 사춘기 차단제 약물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절대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은 그 외에 건강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의학적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건강한 아이들한테 특별히 이런 처약 처분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미성년자들이 섣불리 선택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성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차단제, 호르몬 차단제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들이 사실은 독극물에 가까운 수준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은 약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은 약물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들, 급진 좌파들, LGBTQ를 옹호한다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실은 이제 LGBTQ 커뮤니티를 옹호하는 것은 좌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 내에도 이런 이제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유권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공화당 안에도 그런 모임들이 있고요. 그런데 유독 이 이제 급진 좌파들은 자기들이 아주 유일무이하게 LGBTQ를 옹호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들을 포장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스스로들을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공화당 쪽에도 보수주의자들 중에도 LGBTQ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그냥 LGBTQ는 우리 편 이런 식으로 그냥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엘라바마주 미국 시민자유연합, 그러니까 ACLU라는 전국적인 조직인데 여기 엘라바마 지회에서도 엘라바마주 가족들을 위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주 비클리, 한국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선주 비클리 홍보국장이 ACLU가 아직 상황을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곧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다시 소송을 걸지 말지 지금 상황을 좀 점검하고 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게요. ACLU라는 단체는 이미 다른 일로 해서 다른 주에서 소송을 벌려가지고 이 비슷한 일로 해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을 위해서 소송을 벌여가지고 주정부를 상대로 다른 주에서 이미 승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엘라바마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이 만들어졌다 했을 때 ACLU가 소송을 걸겠다라는 말이 나와서 저희가 그걸 보도해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 일이 벌어지면서 혹시 알라바마주가 이 법을 제대로 발효하기도 전에 저지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 아닌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ACLU에서도 일단은 소송했던 걸 취하했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한편 엘라바마주의 주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스티브 마셜은 지난 주말에 성명을 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입법된 지 며칠 만에 제기된 원심 소송을 기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성명을 냈는데요. 엘라바마의 법은 거의 즉시 수십억 달러를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행동주의 단체들로부터 도전받았다. 나는 우리 팀이 이 중요한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 일에 감사한다. 이게 이제 ACLU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타주에서 비슷한 소송에서 이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라바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벌리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을 정도로 엘라바마주의 이 주 법무팀이 상당히 지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스티브 마셜 주 법무장관 자체가 상당히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보수 정신이 강철하기 때문에 지금 어지간해서는 쉽게 소송에서 패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이들이 일단은 소송을 포기하고 물러서긴 했는데 다시 소송을 하겠다라고 준비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하지만 저희 입장은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사립 판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 신체 발달학을 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아직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한테 본인 성이 뭔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위험한 결정을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고서는 인정해 주는 건 정말 바보 천치 같은 부모 짓이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무조건 윽박지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바보 같은 부모가 되겠죠.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혹시라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트랜스젠더 아닌가라고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화낼 일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는 일이 뭐냐? 지금 이 법안이 진행되고 소송이 벌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가 내리는 생각이,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라 라고 유도해 주는 것이 가장 옳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아이들한테 지금 결정해라 라고 성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빨리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라고 생각할 일은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라는 것이죠. 이건 얼마든지 성인이 된 뒤에도 할 수 있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진짜 트랜스젠더라고 확신이 선다 그러면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려면은 어차피 성인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신체 구조상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기가 어느 정도는 멈춰 주어야 그래야 이 성전환 수술을 해도 이후에 큰 영향을 덜 받는 것인데 이 성장기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되면 굉장히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연구 보고가 나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진짜 자녀들을 위하시는 부모라면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아이들 편 들어서 오냐오냐 해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말싸움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애들하고 말싸움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화를 할 때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좀 더 의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좀 더 경험이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지금은 언더 마이 커스터디 너는 나의 지금 보호권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이 된 뒤에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시간을 버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이가 알건 모르건 기도하시면 응답이 올 겁니다. 분명히.